밥은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세법상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발생 가능한 사례를 국세청 예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프로님, 증여세 과세 특례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개인 사업자는 혜택을 볼 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 증여 대상 자산을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전환한 후 10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과세 특례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 사업체의 업력도 포함됩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통해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개인 사업자를 현물 출자의 방법과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증여자가 최대 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경영하면 개인 사업자 영위기간도 과세 특례 조건에 맞나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동일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만 개인 사업자 영위기간이 포함됩니다. 개인 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사업용 자산 전체를 법인으로 양수도 하거나 현물 출자를 했을 경우에만 영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개인 사업자를 법인 전환해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했고요. 과세 특례 시 사업 무관 자산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네, 사업 무관 자산을 가업승계용으로 과세 특례를 해주면 특례의 취지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과세 특례에서 사업 무관 자산은 10%에서 50%의 일반 증여세율로 적용합니다. 사업 무관 자산을 공제한 가업 자산에 대한 계산 공식은 증여한 주식가액의 총 자산 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김프로님, 그러면 사업 무관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 무관 자산은 가업 상속 공제의 사업 무관 자산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가지입금을 포함한 대여금, 과다 현금 보유,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쭉 나열하다 보니 익숙한 단어가 있죠? 바로 가지입금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가지입금은 가업승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네요. 재밌는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의 사례입니다. 2년 전에 명동에 있는 사옥을 매각하여 100억 원이 넘는 매각 대금을 안전한 국공채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이 자산은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5번 항목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국공채를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요. 그러면 4번 항목인 과다 보유 현금에 해당되어 사업무관 자산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장을 지으려고 사두었던 토지나 건물을 임대 주고 있어도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의 시점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은 모두 사업무관 자산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김프로님, 법인의 주식을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 분의 주식 모두 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문제는 두 분 모두 경영에 참여했느냐죠. 두 분 모두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두 분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과세 특례 대상이 됩니다. 물론 공동 경영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만 올려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세당국은 실제 경영했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이 법인을 승계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능해야겠지요. 안 그러면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가 재산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세법에서는 과세 특례 한도 내에서 자녀 2명이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죠. 2023년 1월 2일 부친 갑이 자녀 2명에게 각각 300억 원, 200억 원의 주식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자녀 A, B 2명에게 분산 증여했지만 1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500억 원이고 과세 표준은 10억 원을 공제한 490억 원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60억 원까지는 10%, 60억 원 초과분에서 490억 원까지는 20%를 적용하여 총 92억 원이 됩니다. 이를 자녀 A, B가 납부할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A는 55억 2천만 원, B는 36억 8천만 원입니다. 동시에 증여받을 경우에는 과세 특례 적용을 받지만 시차를 두고 증여받아도 과세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역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자녀 A에게 주식 300억 원을 1차 증여하고 3월 2일에 자녀 B에게 주식 200억 원을 2차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자녀 A의 과세가액은 300억 원이고 과세 표준은 10억 원을 공제한 290억 원이 됩니다. A가 납부할 증여세는 290억 원에서 60억 원까지는 10%, 60억 원 초과분은 20% 세율을 적용하면 52억 원이 됩니다. 2차 증여 시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1차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즉 1차 증여분 300억 원과 B가 증여받은 2차 증여분 200억 원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은 500억 원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500억 원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490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60억 원 이하는 10%,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20%의 세율을 적용한 후 1차 증여세를 공제하면 B가 납부할 증여세액이 결정됩니다. A와 B에 납부할 증여세를 합산하면 92억 원인데 이는 동시 증여 시 납부할 증여세액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녀 2명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A와 B는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압에 종사하고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각자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서 등기부등본에 등재해야 하겠지요. 자녀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고 했는데 증여일 이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안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단지 증여자, 즉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4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10년 이상 경영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프로님, 자녀가 증여세 과세 특례로 갑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사후관리 규정도 다 준수한 후에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나요?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면 매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각했다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아시죠? 과세특례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사전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상속 개시 직전 10년이잖아요. 증여받고 10년이 경과하면 되지 않나요?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경우는 그렇지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압주식은 제한기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요. 증여받은 가압을 매각하지 않고 가압을 계속 영위해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증여자인 부모는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과세특례 받은 가압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일반 상속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가압상속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이라는 점이지요. 만일
증여받은 가업이 잘 운영되어 증여 당시보다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러면 문제없겠지만 30년 이상 영속하는 기업이 그리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증여 당시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래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60세인 부모가 가업의 주식을 증여한 후 90세에 돌아가신다면 30년이란 기간에 사업이 번창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시간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가업 상속공제를 받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업 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업이 규모가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가업 상속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세 때문에 가업 상속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아, 이런 문제가 있네요. 당장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하긴 얻는 게 있으면 책임질 리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김프로님은 증여세 과세 특례는 어떤 회사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그것은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증여세 과세 특례를 추천한 회사는 우선 자산 규모가 큰 경우이며 그 자산의 구성이 변동성이 적은 자산이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이나 금융상품, 재고자산, 기계장치 등은 변동성이 큰 것이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자산은 부동산이겠지요. 즉, 부동산 규모가 커서 절세 효과도 크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산 가치를 보존할 확률이 높을 경우 과세 특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승계자가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회사의 업무와 비전을 공유하고 승계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 증여세 과세 특례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자 할 때의 유의사항과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압승계, 가압상속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